내가 단순히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외우고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꼼꼼하게 이제 외우는 이제 이런 지식 중심의 교육 방식으로는 앞으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변화가 저는 좀 느껴지는 게 앞으로의 직업군은 저는 세 개만 살아남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개는 뭐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피지컬 AI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개하고 피지컬 AI를 산업 현장에서 처음으로 상용화까지 해본 최용섭이라고 합니다. 챗GPT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제 다들 챗봇 글을 써준다든지 챗GPT의 언어적인 측면에 주목을 했었죠. 그런데 저는 그때 이 챗GPT가 단순히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글을 써주고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게 다가 아닐 거다. 그래서 이제 AI가 챗GPT 다음에 어디로 갈까를 저는 그때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내렸던 결론이 바로 이 피지컬 AI, 이 챗GPT와 같은 고도화된 지능이 로봇에 들어가서 이 로봇을 조종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이 힘든 노동들이 다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때 했던 거죠.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면은 뭐가 생각이 나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되게 재밌는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몸짱들 나오는 피지컬백 이런 거 아니냐, 몸짱 AI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피지컬 AI라는 뜻은 피직스라고 하는 물리적인 세계, 현실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챗GPT도 마찬가지지만은 다 디지털 세상에만 존재하는 그런 AI였죠. 그게 이제 실제 물리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AI가 로봇이라고 하는 몸을 입어서 물리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형태를 피지컬 AI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지컬 AI는 로봇인가? 이렇게 가면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로봇이라는 거는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그럼 이 피지컬 AI가 있었냐? 오해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피지컬 AI를 로봇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글을 잘 쓰고 대화를 잘하는 수준의 그런 지능만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챗GPT로부터 유래된 이 지능이 실제로 사람처럼 자연스럽고 범용적으로 로봇을 제어하고 조종해서 로봇이라고 하는 몸을 대여할 수 있는 AI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흔히들 이 로봇이라고 생각하면은 많이 먼 미래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후의 미래가 지금 우리의 삶하고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지컬 AI를 직접 상용화까지 해본 입장에서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3년 동안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해가 피지컬 AI 시대에 있어서 일종의 원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피지컬 AI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휴머노이드와 같은 로봇이 우리 가정집에 들어와가지고 집안일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말 재밌는 일들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미국의 원엑스라는 회사에서 가정용 휴머노이드, 집에서 가사일, 설거지나 빨래를 개는 거나 이런 가사일을 대신 해주는 휴머노이드를 월 70만 원의 구독제로 출시를 한다라는 얘기가 작년 말에 나왔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나와 보면은 조금 더 체감이 되겠지만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로 인해서 이 피지컬 AI가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내가 이런 피지컬 AI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지 않더라도 어쩌면은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의 피지컬 AI 시대에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직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정말 많이 바뀔 것이다. 그러면은 그 바뀌는 세상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모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피지컬 AI를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가장 큰 화폐 단위가 머릿속에 있는 게 조 단위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시총이 800조 이제 이렇게 가죠. 우리나라의 예산도 몇백 조 단위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조라는 단위를 가지고 모든 그 화폐 단위를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이 경이라는 하는 단위는 만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인류 역사상 우리가 어디 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경이라고 하는 단위를 접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 이 피지컬 AI 시대가 되면은요, 이 경이라는 단위를 접할 일이 심심치 않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요, 우리 휴머노이드가 한 대에 한 3천만 원, 4천만 원에 출시할 거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러면은 이게 몇 대가 팔릴 거냐라는 걸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수적으로 잡는 데서는 10억 대를 얘기하고요, 일론 머스크는 100억 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10억 대가 되면은 3경원이고요 100억 대가 되면은 30경원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누군가는 굉장히 큰 기회를 받겠죠. 저는 앞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이 열렸을 때는 기존처럼 어떤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에 너무 목매달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직업들은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자기의 시간을 써서 자기의 시간에 비례하는 그런 가치를 창출하고 거기에 비례하는 돈을 버는
아무리 내가 시간의 단가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이제 시간에 비례하는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이제 경단위의 시장이 되는 이런 세계에서는 내가 일을 하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 오히려 일을 하는 시간하고 상관없이 기하급수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무궁무진하게 생길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직업군은 저는 3 개만 살아남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3 개는 뭐냐면 AI를 만드는 사람. AI를 만드는 거는 여전히 사람이 합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AI를 만드는 거는 사람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만드는 직업이 하나의 되게 중요한 직업도 되겠죠. 두 번째는 이 AI를 사용해서 뭔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AI를 응용하는 산업이죠. 그런 직업군들이 앞으로 유망하고 많은 직업군들을 차지할 겁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AI를 통해서 노동이 대체되면서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딘가에 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직업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남아도는 시간에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산업에 해당되는, 지금은 이제 뭐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나 콘텐츠 산업들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크지만은 앞으로는 이 산업들이 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챗GPT 이후로 AI가 먼저 대체할 직업군으로 뭘 꼽았냐면요, 지식노동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의사, 판사, 컨설팅과 같이 굉장히 이제 기존의 고소득이었던 지식노동들이 먼저 대체될 거고, 반대로 그 리포트에서 흥미롭게 다뤘던 내용이 사람이 몸으로 하는, 뭐 예를 들면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설 현장에서 타일을 붙인다든지 시멘트를 바른다든지 블루칼라 잡이 더 오래 살아남을 거다. 불과 2년 전에 리포트가 그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몸 쓰는 일도 이제 성역이 아니게 되죠.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은 지식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이제 성역은 없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기술을 익혀가지고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 되는 이런 일들, 예술에서도 어떤 산업 디자인, 그러니까 단순히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전단지를 만드는 거, 빠른 시간 안에 디자인하던 것들은 먼저 대체되고 있죠. 반대로 이제 뭔가 장인의 숨결이 들어가야 되는 그림 쪽에서도 최상급의 화가들이 그려야 되는, 오히려 사치제에 가까운 이런 일들은요, 대체되는 게 상대적으로 느릴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누구도 장담은 못합니다.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제 장인의 일도 대체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디에도 성역이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직업이 없어지고 다시 생기는 거는 인류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던 겁니다. AI가 발달해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지식노동과 육체노동들을 거의 대부분 대체해서 지금에 있는 99%의 직업은 필요 없어진다,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한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놀기만 하고 기본소득을 받아서 쓰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람의 속성은 뭔가 가치를 창출하고 거기로부터 이제 부를 얻어내고 남들보다 더 비교 우위를 가지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잘 살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의 노동이 99%가 사라지는 시대에도 일, 직업이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하고는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성격이 좀 바뀔 거라고 좀 예상을 하는 게요, 이게 기존의 직업들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제적인 성격이 많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먹을 걸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 써야 되는 생필품을 생산한다든지,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노동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필수제적인 일들이 상당 부분 대체되고 나면은요, 남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없어도 되지만 우리가 있어서 좋은 것, 그 니드가 중심인 시장에서 원트가 중심인 시장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사치제 중심의 시장이 다가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터넷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제 미국과 중국이 너무 빠르게 치고 나가고 또 유튜브에 되게 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우리나라가 이 피지컬 AI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방향인 것 같아요.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게 뭔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결집시키기만 하면은, 우리가 예전에 스마트폰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아이폰과 우리 갤럭시가 양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피지컬 AI 시대에서도 우리가 또 하나의 세계 1위 제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런 씨앗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피지컬 AI에 대해서 정책을 만드는 정부나, 그 다음에 이 피지컬 AI를 실제로 제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기업이나 대중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피지컬 AI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되게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피지컬 AI는 그냥 로봇이니까 그러면은 로봇에 투자를 하면 되겠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AI에 투자를 하더라도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기업들이 난립하고 진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결집해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그 유망한 스타트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 두세 개 정도가 살아나와서 경쟁을 하고 치열하게 제품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피지컬 AI 1등 국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피지컬 AI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나라 제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피지컬 AI를 실제로 사용하기 좋은 수요가 공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공장들이 실제로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멈춰 서 있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장뿐만 아니라 뭐 농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데 다 들어가서 실제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이 피지컬 AI입니다. 반대로 이제 미국을 보죠. 미국은 엄청나게 기술을 빨리 개발하고 있지만 그 기술을 개발해서 사용할 때가 애매합니다. 미국 내에 공장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피지컬 AI를 좀 더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길로 안 갈 수 없고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필수다, 그리고 이제 생존하고 연결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생기면요, 거기로부터 로봇을 만드는 기업과 AI 모델을 만드는 기업과 데이터를 만드는 기업, 그 다음에 여기 부품을 만드는 기업, 뭐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 그리고 여기 들어갈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까지, 이 모든 기업들 다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다 뭉쳐가지고 실제로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올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기존처럼 지식 중심의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단순히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그런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외우고 그냥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꼼꼼하게 이제 외우는, 이제 이런 지식 중심의 교육 방식으로는 앞으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변화가 저는 좀 느껴지는 게, 우리 회사에 되게 재밌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피지컬 AI를 하고 싶다고 이제 대학을 안 가고 저희 회사에 왔어요. 이 친구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대학에서 내가 4년 동안 배우는 동안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할 텐데 난 대학을 갈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사실 이 친구가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못 가는 친구가 아니라 실제로 카이스트를 합격하고도 저희 회사에 온 거예요. 재밌는 게, 이 친구가 걸어온 궤적을 봤을 때 고등학교 3년 동안 남들은 수능 공부하고 교과목 공부를 하던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 친구는 실제로 AI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어 보고 실제로 외국에 나가가지고 AI를 직접 체험하고 로봇을 만들어 보고 직접 자기가 경험해 본 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처음부터 할 수 있었고요. 스타트업의 특성상 굉장히 빠르게 승진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세상은 이런 친구들이 더 각광받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교육보다는 실제로 내가 뭔가를 해보고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부터 뭔가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깊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형태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람을 볼 때 보는 가장 중요한 역량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빨리 배우는 사람인가, 패스트 러너인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AI 기술은 뭐 6개월만 있어도 완전히 지금 있는 기술이 다 90 기술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기존에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대학에서 얼마나 유명한 교수님 밑에서 많은 지식을 공부했느냐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면 새로 바뀌는 기술이 나오면은 기존에 많이 공부한 사람이나 새로 공부한 이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몇십 년 동안 AI를 했다라고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도 계속 이제 새로운 지식들을 빨리빨리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뽑는 친구들도 이 사람이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면접을 볼 때도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새로운 거를 빨리 배운다는 거를 어떤 사례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반드시 꼭 하죠. 저희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면접을 보다 보면 학교에서 정말 학점도 좋고 공부를 잘했구나, 그러니까 시험 보면 되게 잘 볼 것 같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내가 지금까지 배우지 않은 그런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부터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지식들과 도구들을 그때부터 이제 찾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실제로 기업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AI 시대에는 기존에 없었던 것들을 계속 새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AI를 새로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모범생처럼 책을 딱 폈을 때 1장에 있는 내용부터 이게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가 가지고 내가 지식을 다 습득한 다음에 그때부터 일을 하겠다, 요렇게 하는 친구들보다는요, 일단 문제를 빨리 맞닥뜨리고요. 처음에 내가 문제를 접했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들이 없지만 그때부터 거꾸로 역추적해 가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배경 지식들이 뭔가를 찾아 가지고 습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세상이 옵니다. 이게 챗GPT 등장 이후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코스트가 거의 0에 수렴하게 줄어들었거든요. 예전 같았으면은 어떤 모터를 써야, 그리고 어떤 감속기를 써야 이 피지컬 AI를 만들 수 있는지 하드웨어 관점에서 만약에 물어보려고 했다고 하면은 교수님을 찾아갔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급의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거를 제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피지컬 AI의 지식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지식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찾아서 내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습득을 하게 되는 이런 사회가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모범생들이 커리큘럼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빠짐없이 이렇게 공부하는 이런 스타일로는 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게 힘들 겁니다. AI를 우리가 너무 기술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은 '아, 내가 지금부터 코딩을 배워서 이제 AI를 해야 되겠다. AI 개발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문과 후배들한테 해 주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어떤 뭐 마케팅 기술이나 글을 잘 쓰는 기술이나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오히려 기술을 바라보는 안목,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게 제품으로 넘어가서 일반 대중들이나 아니면은 기업 고객들한테 넘어갈 때 어떤 제품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그 제품을 보는 안목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요, 이과 학생들보다 문과 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목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보기에 뭐가 좋으냐거든요. 호오를 가리는 능력인 거예요. 좋고 나쁘. 그래서 단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월 2만 원만 내면은 똑같이 우리는 모두 챗GPT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챗GPT를 써서 디자인을 해오고요, 챗GPT를 써서 글을 써옵니다. 그런데 분명히 똑같은 챗GPT를 쓰는데 가져온 결과물들이 다릅니다. 어디서 기인하느냐, 이 AI가 만들어낸 결과물, AI가 만들어낸 디자인, AI가 만들어낸 글, 이게 내 눈에 좋은지, 충분한지, 퀄리티가 높은지 낮은지를 보는 안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볼 줄 아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우리 고객들, 대중들이나 기업 고객들의 눈높이에 맞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높은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문과생들은 그래서 좀 많은 경험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목이라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뭐 기술들 공부하고 스킬들 공부하고 그럴 시간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보고요, 하다못해 어떤 음식이 더 맛있는지를 보는, 가릴 줄 아는 안목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쌓고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가치관과 자기만의 안목을 쌓아가면 문과분들이 굉장히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다, AI 시대에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조금 덧붙이자면은, 그 문과분들이 기술을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 갖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AI를 학문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막 수식부터 이해하고 공부해야 되고 이러니까 되게 처음부터 좀 겁을 먹고 잘 이해 안 되고 막 코딩도 어렵고 수학도 어렵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AI라고 하는 기술은요, 굉장히 인간하고 친숙한 기술입니다. 결국에 AI 기술이 개발되는 방향성을 보면은요, 어떻게 해야지 사람의 두뇌가 작동하는 원리랑 비슷해질까, 그런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AI를 제대로 설명한 그런 책들을 읽고 제대로 설명 영상들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너무 거부감 없이 기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과 학생들은 최근에 좀 취직이 잘 됐었죠. 그런데 안심하면 안 됩니다. 체감이 되는 정도로 이제 개발자들을 안 뽑기 시작했죠. 다 AI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과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기술을 배워가지고 내가 평생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공계에서도 내가 단순히 기술력으로만 승부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소수의 인력들만 살아남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오픈 AI나 메타에서 정말 AI를 끝판왕으로 잘 만드는 정말 핵심 개발자들은 뭐 수백억에서 수천억대를 주고 데리고 오거든요. 이제 이렇게까지 탑 수준의 엔지니어링이나 코딩이나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핵심 인재가 될 게 아니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기술 쪽에 있는 이공계 분들도 기획력을 갖춰야만 살아남는 세상이 올 겁니다. AI를 잘 쓰고 어떤 제품이 결국에 가치를 창출하는지, 어떻게 내가 대중들한테 이 서비스나 이 제품을 딜리버리 할 것인지, 뭘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획력을 갖추는 그런 융합형 인재가 돼야만 살아남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이공계 학생들
학생들도 프로그래밍 기술이나 로봇 조립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이나 이런 지식적으로 포커스되어 있는 교육을 하기보다는 대학 전까지는 물리학과 같이 실질적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분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논리력과 사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들을 빨리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게 되면은요, 그 바뀌는 트렌드를 빨리 캐치해서 새로운 지식들을 빨리 습득하고 그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주어질 거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용기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능하면은 안전한 길을 갔으면 좋겠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평생 그냥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 오히려 더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위험이 될 수 있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직업이 10년 후에 아예 없어진다고 하면은 그게 더 위험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의 도전과 모험을 감수하고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배우고 과감하게 기존에 내가 하던 것들에서 방향을 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교육을 하고 그런 아이로 키우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새로 나온 피지컬 AI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제가 피지컬 AI를 그래도 남들보다 먼저 시작을 해서 먼저 결과를 만들었던, 경험했던 내용들을 담아서 이 책을 쓰게 되었고요.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제 관점에서 또 풀어놓은 내용들도 들어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교육과 앞으로의 진로를 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정말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고,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잘 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세상에서 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 채널 구독자분들을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